2년 전에 강의할 때는 그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고, 간략하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설명드렸고, 작년에 이제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개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5가지를 잘 지키면은 우리가 앞으로 눈 건강도 지키고 8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은 일단 먼저 기대 수명 증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30세를 살면 보통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30세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한 5, 60년 전부터 수명이 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부에서는 먼저 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도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 기대 수명이 남자인 경우는 80대 초반, 여자인 경우는 80대 후반까지. 지금은 80세는 기본으로 살고 건강하면 이제 100세를 산다는 거죠. 근데 실명은 그럼 언제부터 생기느냐? 나이가 든 다음부터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명이라는 게 좀 드물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실명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는 WHO에서 지금 2030년, 2025년과 비교해서 2배 정도 실명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실명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실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그분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 책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졌는데 우리나라의 실명을 앞으로 하게 될 분이 이제 100만 명이라는 그런 실명 100만 시대이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실명을 미리 준비하고 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80세, 100세를 사는데 그러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는 언제냐? 건강하게 사는 거는 안타깝게도 지난 20년 동안 별로 늘질 않았어요. 65세 정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건강 수명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은 한 60대 중반까지이고, 그럼 우리가 80세까지 살면은 건강하지 않게 사는 게 15년이 될 거고요. 그러면 80세 중반까지 살면 20년 이상은 건강하지 않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 증가보다 훨씬 더 짧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살기만 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94세 사토 히데요시인데 작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분인데 기초 대사량을 측정한 최대 연령이 36세라고 합니다. 혈관 나이는 20세였고요. 이제 키는 뭐 163의 이제 체중은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체형인데 이분이 이렇게 독서를 계속 즐기고 있대요. 그래서 잡지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건강하신 분은 눈이 좋습니다. 시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시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 수명 뭐 이런 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기능이 떨어졌다, 시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활동,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독립적인 생활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다. 실명의 원인 질환은 이제 과거에는 백내장이라든가 뭐 근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됐잖아요. 그런 것은 다 지금 이제 극복이 됐잖아요. 지금 실명하는 거는 결국은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 혈관이 폐쇄가 됐다든가, 당뇨병으로 합병증이 왔다든가, 그리고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백내장이 가장 흔한 실명 원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망막신경 변성 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신경 변성 질환이라는 거죠. 눈에 포커스돼서 건강을 지키다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체크하기가 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눈 혈관이라든가 또 신경 상태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증상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잘 안 보인다. 이게 사실은 눈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뇌기능도 떨어지고 신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감하게 눈이 좀 시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몸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고요. 근데 실명을 왜 하느냐? 실명을 왜 하냐면은 결국 이제 타고난 게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타고난 거고, 당뇨가 심한 것도 타고난 거고, 타고난 유전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게 있어요. 물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도 있잖아요. 자꾸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면은 그게 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게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기 그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움직이고 생각하고 자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치명질환의 원인은 크게 유전 환경,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유전적인 걸 보면은 어릴 때는 진짜 유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똑같잖아요, 쌍둥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게 거의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이 유전자는 우리가 25,000개가 있고요. 눈 실명과 관계된 유전자가 2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가 이제 실명하고 관계된 유전자이고, 사실 이 250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잘못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유전성 망막 변성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망막 변성 질환은 상당히 드물지만은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치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힘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6세가 되면은 이 두 분이 쌍둥이거든요. 어릴 때 사실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4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똑같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분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곳으로 쭉 가서 이렇게 지금 그 텔로미어 그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뭐 그런 걸 포기하고 좀 즐기면서 하겠다.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이렇게 음식도 그냥 먹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실제 나이가 에 비해서 텔로미어로 따진 그 생체 나이가 이제 70세인 거고요. 이분은 그거로 따진 나이가 41.5세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유전적인 게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나온 안질환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하잖아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주변의 환경적인 걸 많이 열거했어요. 실제로 환경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90%가 땡땡땡으로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 90%가 자외선으로 발생해요. 눈의 손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건강에 환경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은 자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폐 건강이나 이럴 때는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 자외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네이버가 신사하고 지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봐도 막 그림자가 비치고 빛이 반사되고 막 그러잖아요. 빛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그거를 허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보상하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걸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소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미디 어텐션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 빌딩에 쌓여있지만은 이런 빌딩에 있다 보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더라도 도로에 반사된 빛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학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또 자외선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분이 운전이 직업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이게 이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의 그 사진인데요. 이 창문 반대편 얼굴 운전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오른쪽은 지금 상당히 피부가 좋으신데 창문과 가까운 쪽에 있는 거는 피부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이게 자외선이 상당히 무섭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근데 눈은 검사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눈 검사를 해도 이쪽에 뭐 백내장이라든가 또 백내장 황과면성 이런 게 틀림없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외선이란 눈송사는 우리가 피부도 세면은 뭐 금방 이렇게 염증 생기고 발적 생기듯이 눈에도 사실 그런 게 금방 와요. 그래서 햇빛 갔다 오고 그러면 약간 눈에 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각막염, 결막염이 와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력과 관계된 뭐 백내장, 황방에서 포도막염은 크로니카예요.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일시적인 그런 눈 손상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눈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실명을 일으키는 것도 유전, 환경, 생활습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성인병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도 당연히 있지만 생활습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까 두 분의 쌍둥이처럼 한 분은 이제 당뇨도 심하고 심장병도 있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성인이 돼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10년, 20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성인병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과 눈내장 이런 질환도 결국 알고 보면은 이런 생활습관에 의해서 병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생활습관이 중요한 것인가? 먼저 생활습관을 가져가기 전에 어떠한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몸을 가져가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2살, 3살쯤 됐을까요? 근데 이런 어린애도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손을 뻗고 공을 집잖아요.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자기 몸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떠한 곳으로 그리겠다. 그러니까 내 몸을 아름답게 하겠다. 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으로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동작은 5프랙티스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마인드셋을 자기가 이렇게 굳건히 가져가겠다. 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지가 중요한데 환자들도 보면은 황반변성이라는 그런 계속 진행하는 병이고 또 잘못되면 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자와 가족은 우울과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환자들이 객관적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시력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시력이 더 좋고요. 그리고 치료 결과도 더 좋게 되는 거죠. 마인드셋을 내가 이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걸 가지면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어떠한 힘에 의해서 결과도 우리 몸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은 분위기도 좋고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분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긍정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시력이 더 많이 감소하고 치료 결과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포지티브 띵킹,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은 이렇게 눈에서 나타나요. 3년, 4년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면담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에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만 봐도 약간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이게 전체를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눈을 어떻게 하느냐 또 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반대로 마인드셋이 또 긍정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또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컨트롤에 가장 중요한 게 눈도 있지만 호흡도 중요하거든요.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호흡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하트레이트 이런 것도 올리게 되고 눈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깊게 쉬라는 거는 천천히 깊게 편하게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천천히 숨을 이렇게 천천히 깊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 몸의 이런 상태가 또 결정이 되지만 또 의지의 포지티브 싱킹이 결정이 되지만 우리 몸을 또 이렇게 편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숨을 쉬고 눈을 어떻게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눈의 움직임, 또 눈을 비비면 안 된다, 눈을 자꾸 너무 깜짝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실 때마다 하는데 이런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움직이는 거겠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지금은 한 거의 80세가 됐겠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흔히 얘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근육의 힘이 건강의 원천이다. 근데 근육량은 안타깝게도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빨리 감소되시는 분은 30대 중반부터 감소가 되고요. 몸 관리를 잘 해도 50대가 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이 정도로 감소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날씬하고 힘들 건강하고 그러시지 않으신 분이 없으셨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쪽을 가셨느냐 이쪽 가셨느냐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가죠. 이게 근육량 감소와 걷는 속도가 그러면은 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시력을 65세 한국인 대상 2,000명 정도로 봤더니 시력이 나쁠수록 근육량이 낮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높을수록 시력이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의 40% 정도를 차지하죠. 뭐 640개 골격근이 있고 206개의 뼈를 움직이고 혈압 조절도 하고 건강 신경 변성이 예방이 된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근육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크고 그리고 어깨와 그다음에 가슴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이제 근육량이 적은 거죠. 활동면인 측면에서 모든 근육이 다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당장에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이러면은 큰 근육부터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또 가슴, 어깨 이렇게 큰 근육부터 밀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그 참고로 또 어떤 분한테 운동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제가 4시간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인가 봤더니 걷기를 4시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걷기만 4시간 하면은 근육량이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은데 좀 더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근육 키우는 거는 원리가 모든 원리가 다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70~80% 할 수 있는 힘의 양으로 10번에서 15번에 뭐 앉았다나 하거나 뭐 무공을 들거나 했더니 이렇게 근육이 땡길 정도로 그거를 1세트를 10회에서 15회를 하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쉬고 반복해서 하는데 3번에서 4번 정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해가지고 근육이 늘지를 않죠. 3번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가 어떻게 먹느냐. 사실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결정이 된다. 음식 동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 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되지만 먹는 것이 장내에 있는 세균을 키우는 것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는 40조의 장내 세균이 있어요. 근데 장내 세균은 우리 몸의 세포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볼륨으로는 되게 적죠. 근데 개수로는 40조가 있고 사람 세포 수는 30조가 있기 때문에 수만 따져보면 우리 DNA로 된 세포보다 세균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세균은 우리 세포보다 훨씬 작아서 내가 이 먹는 것이 이 내 뱃속에 있는 장내 세균도 같이 먹는 거고 이 장내 세균이 어떠한 장내 세균을 내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드닝을 하는데 잡초만 무성한 정원이 있거나 정원에 뭐 무궁화꽃도 있고 또 장미꽃도 있고 또 그 잔디도 예쁘게 되어 있고 분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정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도 이상한 장내 세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잡초같이 생명력 찔긴 그런 장내 세균만 있는 경우는 병에 취약하고 황반변성, 포도막염, 당뇨암, 눈뇌 이게 이제 장내 세균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병들의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장내 세균이 있는 경우는 이런 병에 노출될 위험이 적게 되죠. 장내 세균이 하는 거는 면역 시스템, 또 영양, 신경 호르몬 조절 이런 걸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제 장내 세균이 구체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컨셉은 장내 세균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냥 많아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내 뱃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렇게 되면 누가 또 얘기할 때 장내 세균이 아름다우면은 또 방구 냄새도 아름답다고 구린 냄새가 나는 건 장내 세균이 별로 안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약간 연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기성 세균이냐 뭐 세균에 따라서 하여튼 무엇을 먹는지가 눈 건강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메가3도 주고 아세탄질 포함된 것도 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눈 건강과 관계된 건데 특히 이 오메가3 이제 특히 그 안에 이제 좋은 성분들은 망막신경 세포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들부들하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높아요.
중에서 오메가3 그 DHA와 EPA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 눈이라는 것은 빛에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뭐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이제 대사를 하거든요. 힘을 쓰는 거죠. 빛을 보고 또 물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플라밍고가 있는데 어떤 플라밍고는 좀 허여스름하고 어떤 플라밍고는 좀 홍학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홍학. 붉은 색깔이 아스타잔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홍학의 건강 상태에 보니까 붉은 홍학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신경 변성과 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경 변성에 대한 주사제가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40개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4년 결과를 보면은 좀 좋게 나왔어요. 신경 변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신경 변성이 일단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조만간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비싼 약제의 기전은 알고 보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가격이 싼 약물로 이런 걸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스터디가 없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을 뿐이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황반 변성을 비롯한 신경 변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시도 알고 보면 이게 눈이 길어지는 건데요. 근시성 변성이 우리나라 신명의 1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근시로 사실 신명 황반변성이 심하신 분이 팀워시 지금 이제 계실 텐데 그 근시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눈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근데 근시가 되면 뒤로 이렇게 길어져요. 우리 눈의 초점이 이쯤에 매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눈이 길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초점이 여기에 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목 렌즈 쓰면 빛이 이렇게 분산돼서 초점을 더 뒤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길면 길수록 오목 렌즈가 훨씬 두꺼워야 되고 그래서 근시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 눈의 길이가 왜 길어지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 변성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잘 것인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체크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병원 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내 몸 어떤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오늘도 뭐 환자를 보고 또 수술도 많이 했지만은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은 지금 잘 살고 있다. 적어도 6개월, 또 4개월, 8개월 동안 별일 없었구나. 눈에 별일이 없는 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잘 산 거예요. 근데 눈에 뭔가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뭐 투가 암에 걸렸다든가 또 본인이 어디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는 약을 뭐 잘 못 넣었다든가 뭐 깜빡했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게 산 궤적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 체크 1년에 할 때도 조기 발견하면 그걸 치료해서 좋고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몸이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그게 또 힘이 돼서 1년간 또 열심히 자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눈에 대한 검진이 중요하다 생각되고 이게 이제 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영제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조영제를 쓰는 검사가 이제 병이 생기면은 좀 조영제를 써야지 나오는 그런 소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는 주로 이제 조영제 검사를 쓰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모세혈관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닌지 정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이고 100만 시대는 저희가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 100가지 질문은 저자인 저를 비롯한 그런 대학병원 이제 교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위주로 했고요. 이게 이전에 뭐 제가 2011년에 이제 황반변성 모든 것, 2017년 황반변성 모든 것, 개정판, 또 유연성 망막질환, 또 망막세균 변성 Q&A 이런 책들에서 주목을 받았던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판매 수익금 전액이 이제 변성협회로 기부가 돼서 좀 공익적인 사업에 사용이 될 거고요. 저자들은 그냥 이쪽에 이름만 실리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시키는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은 이 5가지죠. 마인드셋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운동할 것인가, 운동할 것인가, 자외선 차단, 뇌 운동과 근육을 키운다는 것, 또 먹는 것. 먹는 거가 이제 필수 영양소 잘 챙기는 면서 먹을 때 우리가 내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이 안에 장내 세균도 우리가 같이 잘 키운다. 그러니까 그 정원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강아지는 열심히 보시고 하는데 정작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은 좀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장내 세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인데 또 하나가 이제 그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는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액티브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거는 우리가 막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침대에 누워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몇 시부터 자고 몇 시에 깰 거야. 운동은 몇 시에 하듯이 몇 시에 밥 먹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자는 거죠. 자기 전에 이제 약간 잘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 뭐 여러 연구들이 많아요. 깊은 수면, 옅은 수면, 그리고 또 렘슬립이라고 따로 이렇게 수면의 그 단계들이 골고루 반복돼서 자는 동안에 적어도 이제 2번,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수면을 가지려면 수면이라는 걸 챙겨야 돼요. 이 수면하는 동안에 기억력도 회복되지만은 망막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신경 신호가 이제 망막에 생겨서 신경으로 가서 뇌에 여기 시각 중추에 되는데 망막에 있는 빛을 보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빛을 보는 색소가 이렇게 변형되고 그거에 부산물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빛을 보는 것 자체가 대사작용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런 망막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은 자야 돼요.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가 젊어서 몸을 갈아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젊으면은 약간 잠시 몸을 갈아도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특히 변성이 있건 나이가 많으면은 어느 순간 너무나 과로하게 되면 그게 영구적으로 쌓여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영구적으로 쌓이다 보면 현관 변성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충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잠의 역할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에서 조기 발견도 하고 자기가 지금 잘 지내왔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과 망막센터는 감사하게도 이제 3주년이 지났고요. 저희가 매년 거의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수술을 하고 6월 달에 2,500개 정도 망막 수술을 하고 6년 정도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수술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수술이 갈수록 섬세해지면서 수술도 좀 약간 약물 치료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는 것도 약이 들어가면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결국 약효가 없어져요. 근데 약을 안 먹고도 안군에 주사를 하지 않고도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결국 몸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하나가 바뀌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들이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는 그냥 평생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환자마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자주 맞고 어떤 분은 잘하기 때문에 좀 간격을 띄고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병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 수술도 결과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수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의 합병증은 거의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사실 나빠지는 거는 수술의 합병증보다는 이제 원래 있던 병이 나빠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하고의 관리가 중요하고 또 그게 중요하고 인식함으로써 수술 결과가 더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2020 캠페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둘째 주 왜 이렇게 됐냐면 10월 10일 하면은 약간 이게 제가 쓴 안경 같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과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은 눈의 날에 검진을 하자. 뭐 이런 캠페인 하고 있고 5월 5일이 없어져야 되듯이 눈의 날도 매일매일이 눈의 날,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